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데이터 솔루션 연구소에서 자사 솔루션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박상열입니다. 오늘 소개할 솔루션은 저희가 사실은 VM웨어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엔드유저 컴퓨팅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가상화라든지 혹은 파스 컨테이너 가상화라든지 퍼블릭 관련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 솔루션들하고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 중에서 오늘은 엔드유저 컴퓨팅 관련된 스톤즈라는 제품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앞에 사실은 앞 세션에 좀 계속 설명이 됐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 VM웨어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드유저 컴퓨팅,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의 가상화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인데요. 그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에 보니까 장표가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인 그 스톤즈라는 제품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제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관리할 수 있는 포털 솔루션이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관리할 수 있는 포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M웨어의 EUC 솔루션 기반은 사실은 SDDC라고 계속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데, 해당 기반 기술도 결국은 서버 가상화를 할 수 있고 데스크탑 가상화를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가상화 포탈의 저희 기반 기술도 VM웨어랑 같이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가상화 포탈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 포탈에 대한 데모를 좀 시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1시간이 좀 길긴 한데, 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 설명한 거랑 거의 내용들이 겹치긴 해서 좀 간략하게 장표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VM웨어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드유저 컴퓨팅에 관련된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크게 보면 호라이즌이라는 제품군하고,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원이라는 제품군하고 크게 두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제품군은 데스크탑 가상화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관련된 것들을 관리해주고 하는 제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원은 앞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PC들도 마찬가지입니다. PC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앞에 내 장표랑 같은 것 같긴 한데요. 실제 호라이즌이라는 제품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제품이 사실 나눠져 있고요. 호라이즌 데스크탑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호라이즌 앱스 관련된 부분이랑 호라이즌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총 세 가지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가상화는 실제 유즈 케이스를 보면 망볼리 업무 VDI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개발자용 개발자 VDI로 사용할 수도 있고, 리눅스 VDI 같은 경우도 개발자 VDI 중에 한 꼭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VDI, VGPU나 이런 GPU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돌려야 되는 경우도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교육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 굉장히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VM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장에서 사용하면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VM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 초기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메일 오면은 컴퓨터는 초기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인스턴트 클론이라는 VM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VM을 사용하고 다시 로그인하면 초기화가 되는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앱스 쪽에는 앞 세션에 LDSH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만 말씀을 드렸는데, 앱볼륨도 말씀을 드렸죠. VM웨어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할 수 있는 총 세 가지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DSH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앱볼륨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호라이즌 8 버전을 올라가면서 새롭게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데스크탑 기반의 앱 가상화 기능, 호스티드 앱이라는 가상화 기술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저희가 시연할 때 잠깐 보여드릴 수 있거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새로 생긴 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기술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것들은 SaaS 형태로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온프라미스 환경의 구축 환경이 아니라 SaaS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뭐 해외 지사나 이런 데서 사용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 사용해서 그 구축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용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혹은 DR 용도로도 사용하거나 할 때도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표시는 안 됐지만 그 VM웨어, 뭐 AWS 온 뭐 VMC 이런 또 제품군들 이용해서 마치 온프라미스처럼 호라이즌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그렇게 구성했을 때도 사실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할 수도 있고 저희 포탈이 걔네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밑에는 그 vSphere라는 물리 컴퓨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라는 게 있을 거고 네트워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VM웨어 쪽에 그 하이퍼바이저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이제 VM웨어 그 데스크탑 가상화를 할 때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좀 상세하게 보면 그 호라이즌이라는 제품 안에는 실제로는 호라이즌 제품은 하나입니다. 뭐 앱스 아까 나눠놓긴 했지만 실제 호라이즌이라는 제품은 하나인 거고 그 안에 데스크탑에 대한 것들 가상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도 가상화 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얘네들은 RDSH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윈도우 서버 기반으로 돌아가요. 윈도우 서버 기반으로 OS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호라이즌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윈도우즈라고만 적혀 있긴 한데 윈도우즈 서버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데스크탑 가상화는 저희가 흔히 쓰는 일반 PC들, 그러니까 리눅스, 우분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1 이런 것들을 그 데스크탑 가상화로 해가지고 이 호라이즌 에이전트를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RDSH라는 윈도우 서버에다가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들 설치를 하게 되면 앞에 뭐 시연할 때도 보셨지만 원격에서 내 PC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고 서버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게 이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라이즌 제품군 안에 보면 아까 뭐 프로토콜 얘기도 하셨는데 요 연결 서버라는 애가 인증을 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 인증이나 컴퓨터를 찾아주거나 컴퓨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요 에이전트랑 요 클라이언트 단말들 접속하는 단말들 사이에서 그 프로토콜 아까 뭐 블러스터 프로토콜이 됐던 PC 오브 IP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쏴주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영상을 쏴주는 기술을 제공하면은 클라이언트는 실제 동영상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동영상 플레이어 호라이즌 클라이언트라는 제품은 그냥 동영상 플레이어인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영상들 화면에 있는 영상들을 쫙 쏴주게 되는 거고 사용자 클릭을 딱 하면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서 클릭을 하면 다시 VM에서 클릭이 되는 것처럼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액션을 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해주는 것들이 이 호라이즌이라는 제품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부망에서 이렇게 접속할 때는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데 외부망에서 접속할 때는 물론 이렇게 접속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연결 서버를 퍼블릭망에다 올려놓고 접속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안상의 이슈가 존재하고 방화벽을 열어야 될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VM에서 유니파이드 액세스 게이트웨이라는 제품을 또 하나 제공해줘가지고 인터넷망에서는 얘를 통해 가지고 화면을 전송하고 연결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채널은 이제 시큐어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나 데스크탑 가상화의 기본적인 그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가 됐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제품을 꼭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고, 제가 알기로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물론 윈도우 10이나 이런 클라이언트 구매를 해야지 무료인 거고 실제로 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제품군 자체는 무료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쟤를 설치하게 되면 사용자 관리나 사용자 인증 그 다음에 컴퓨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대한 통제를 한다든지 사용자에 대한 통제, 그리고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VM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클립보드나 뭐 파일을 주고받고 하는 통제를 하는 것들을 다 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VM웨어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VM웨어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VM웨어도 포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워크스페이스라는 포털을 제공하고 있고, 이 포털을 통해 가지고 실제 아까 RDSH 쪽 시연할 때 보면 그 화면 하나 보이고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넣는 화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워크스페이스 원 포털이고요. 그 포털을 통해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뭐 앱을 실행한다든지 혹은 VM을 실행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VDI 포탈이 또 필요하냐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 단말은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 컴퓨터 혹은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접속 단말은 실제 그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iOS, 안드로이드 OS 모든 제품군을 VM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걔네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원격에서 자기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싱글 사인온이라는 거는 뭐 한 번 로그온하면 별도 로그온 안 하고 한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하단에 보면 VM에서 얘기하는 그 SDDC 소프트웨어로 디파인된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는 서버 가상화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물리 호스트로 해서 SBC라고 해서 서버 베이스 컴퓨팅인가요? 하여튼 요 컴퓨팅 물리 호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서버 가상화 부분이랑 스토리지는 전통적인 예전의 방식의 스토리지들을 센 같은 경우를 사용해가지고 스토리지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붙여서 사용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VM웨어 쪽에서는 스토리지에 대한 것들도 가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서버에 꽂혀있는 디스크를 이용해서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센을 만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SDS라는 거에서 스토리지 가상화를 하고 제품 이름은 vSAN이라는 제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VM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가상화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SDDC를 한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어쨌든 장비들은 다 있겠죠. 네트워크 구성도 돼 있겠죠. 근데 이 안에를 내가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을 때 실제 내부에서 보면 네트워크도 뭐 설계도 하고 뭐 쪼개고, 그 다음에 방화벽도 있어야 될 거고, 이중을 할 거면 L4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하려면 L7도 있어야 될 거고, 굉장히 뭐 L3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제품군들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로 디파인된 네트워크에 대한 가상화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 이제 NXX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호라이즌은 요게 밑에서 돌고 그 위에 데스크탑을 가상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장표에 호라이즌이라는 그 제품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밑에 요게 보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저희 제품, 대응되는 제품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는 SDC 가상화할 수 있는 이아스 스톤이라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가상화를 할 수 있는 그 V스톤이라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제공하고 있는 그 A스톤이라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는 저희가 세 가지 중에 RDSH랑 호스티드 앱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앱볼륨은 사실은 예전까지는 별도의 제품이었어요. 별도의 그 호라이즌 제품군 안에 들어오지 않고 별도의 제품으로 있었는데 아마 지금 요 근래 버전에서는 좀 통합이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앱볼륨도 저희가 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앱볼륨까지 지원하면 VM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디비주얼 컴퓨팅 관련된 솔루션에 대응되는 포탈은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V스톤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가상화를 하다 보니 이제 VM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뭐 해소하고 폐기하고 하는 VM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자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뭐 휴직을 할 수도 있고 퇴사가 될 수도 있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VMware는 기반 기술은 제공하지만 사실은 유즈 케이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유즈 케이스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포탈이 그런 유즈 케이스, 기업 업무 환경에 맞는 유즈 케이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유즈 케이스에 맞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러면 사용자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운영자도 아까 뭐 굉장히 많은 툴들이 막 보이는데 그런 툴들을 이용하지 않고 포털을 통해 가지고만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톤이라는 제품은 뭐 아까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멀티 액티브 디렉토리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뭐 대상은 아니겠지만 큰 기업에서 그러니까 데스크탑에 대한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과금이나 미터링 관련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테넌트도 필요할 거고, 테넌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 미터링이나 과금 지원하는 부분들을 이 가상화 포탈이 저희 데스크탑 가상화 포탈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같은 경우도 앞 세션에서 보신 것처럼 호라이즌이라는 제품 안에서 사용자가 제가 어플리케이션 문제가 있으니 아까 로그오프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사용자가 많으면 담당자들은 그 전화를 받고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 죽이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업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포탈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사용자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죽이거나 세션 로그오프하는 것들을 셀프 서비스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실제 운영을 해보면 VOC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패스워드 분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도 셀프 서비스로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가장 큰 게 아까 사실은 VMware 쪽에서 파일을 주고받고 하는 기능들을 열 수는 있습니다. 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양방향이든 한방향이든 이렇게 열 수는 있어요. 근데 로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파일을 내가 서버에 있는 파일을 뺐다 혹은 내 로컬에 있는 파일들을 올렸다, 이거에 대한 로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 열어줬는데 파일이 유출이 될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경로를 다 차단을 하고 포탈에서 파일에 대한 반입, 반출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반입을 하게 되면 포탈을 통해서 반입을 하고 필요하면 결제를 받고 승인하면 그 이력들이 다 남게 되겠죠. 그 이력을 받고 반입을 하게 될 거고, 반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승인을 받고 반출할 수 있게 되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파일을 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쪽에 이런 포탈들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가상화는 조금 틀린 부분이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담당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서버 가상화를 하는데 웹 서버, 왓스 서버, DB 서버가 필요해. 그걸 하나의 카탈로그로 만들어 놓고 그 운영부서, 그러니까 편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걸 한 번에 이제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카탈로그 베이스에 이제 VM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라이즌이라는 제품군 안에 이렇게 총 3가지에 대한 가상화 제품,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인데, 뭐 VDI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랑 VDI에 대한 활용 분야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 지원 환경,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수립,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그러니까 사실은 그 VDI가 요 근래에 들어서 그 코로나, 그 전까지 망분리 용도로 사실 많이 사용했어요. 한 10년 전부터 해서 최근 5년 전까지만 해도 망분리 용도로 많이 사용해, 보안 용도이기 때문에 망분리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되면서 사실은 원격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회사에 있는 PC를 들고 나가면 이것도 사실 보안에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급하게 VDI 구축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VDI의 가장 큰 장점이 어디서든 원격에서 나의 컴퓨터를 접속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게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즉시 원격에서 자기의 동일한 업무, 그러니까 출장을 가든
내가 재택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동일한 그 업무 환경들을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그전에는 뭐 출장을 가게 되면 노트북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원격에서 접속할 때 아직 회사 업무를 볼 때 그걸 또 세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VDI를 사용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소화되고 효율성, 생산성들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보안에 가장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활용 분야 앞에 뭐 그 설명들, 뭐 유즈 케이스들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간략하게 보면 이런 것들을 실제 VDI에서 저도 한 10여 년 정도 VDI 쪽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구축을 하셨고 실제 구축 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용도로 VDI를 사용하는 케이스, 그다음 화상회의 용도. 앞에도 잠깐 그 화상회의도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VDI 안에서 제가 영상 프로토콜 쏜다라고 했잖아요. 서버에 있는 영상 프로토콜 쏘기 때문에 내 VDI 안에 있는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느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줌이나 이런 데랑 팀즈 이런 거 협업을 해가지고 실제 VDI에서 화상을 쏘는 게 아니라 PC에서 화상을 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화상회의에서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용도로도 그러니까 일반 리눅스 개발자뿐만 아니라 윈도우즈에서도 개발 PC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은 개발하러 들어온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개발하러 들어온 친구들이 그 개발 환경 세팅하고 설명하고 뭐 해주는 것만 해도 일주일 이상 시간이 사실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IP 나오는 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은데 개발자 VDI를 하게 되면 바로 오신과 동시에 개발자 VDI를 주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코드.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개발자 VDI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망분리 용도에서 인터넷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DI 쪽에서는 이제 저기 VGPU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VGPU를 해서 프로파일 여러 개 나눠놓고 VGPU를 통해 가지고 실제 VM 안에 GPU를 마치 있는 것처럼 VGPU가 그 GPU를 가상화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걔네들을 꽂아가지고 그 실제 VM 안에서 내가 마치 GPU가 있는 것처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회의실 혹은 교육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공용 PC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쓰고 나면 회의실에서도 어떤 내가 회의했던 혹은 파일을 썼던 그 자료들 흔적이 남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자나 회의실에서 쓰고 나면 초기화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그다음 앞에 Secure VDI라고 얘기했던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 접속 서버, 그러니까 얘가 개인정보를 담겨있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일반 업무 PC에서는 사실 원래는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중요 접속 서버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뭐 조회한다든지 하는 서버를 제공하거나 혹은 업무 VM에는 또 되게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굉장히 느려집니다. 보안 솔루션 설치가 되면 PC 자체가 느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Secure VDI라고 망을 새로 만들어 놓고 그 망 안에 격리를 시켜 놓고요. 거기다 업무 용도를 사용하는 거죠. 그 중요한 업무들은 거기서 해라. 그 대신에 보안 솔루션들을 굉장히 경량화 시켜 놓으면 그 사용하시는 분들 체감 속도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안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중요 서버 접속할 때도 바로 다이렉트로 업무 PC에서 접속하지 않고 중요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VM이라고 보시고 그 걔를 통해 프록시 VM이죠. 걔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중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용도 이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콜센터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VDI에서 쓸 수 있는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업무 지원 환경인데요. 그냥 사내에서는 가상 업무 PC 통해 가지고 그 가상 PC 안에서 일반 업무나 내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접속 단말에서는
보안 때문에 DMZ 구간에 외부 가상 PC를 만들어서 외부 업무를 접속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SSL VPN 혹은 아까 UAG라고 Unified Access Gateway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실제 개인 노트북이나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접속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XX라는 포탈에서는 사실 NXX라는 거랑 연동을 해서 접속 위치에 따라서 방화벽 룰셋을 바꿔주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속할 때는 내부 업무는 못 들어가고 일반 업무는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접속할 때는 일반 업무, 내부 업무를 다 쓸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것들을 NXX 통해 가지고 방화벽 룰셋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VDI를 도입하려고 하면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기술들은 지금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VMware는 이 정도의 기능을 현재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VDI라는 걸 쓰려고 하시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포탈이 제공하고 있는 게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포탈이 제공하고 있는 기술일 거고, 그 외에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늘색 표시로 되어 있고, 밑에 인프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기업에서는 내가 어떤 용도로 VDI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접속 위치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접속 단말은 어디까지 할 건지, 윈도우를 쓸 건지 리눅스 윈도우즈 같이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포탈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인사연동, 그 다음에 VM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 관리자 포탈, 사용자 포탈이 있고, 이제 VM에는 워크스페이스 1이라는 제품이 이 레이어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기능으로 VM을 신청하거나 회수하거나 기간 변경하거나 CPU 메모리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 서비스 신청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면 파일 반입,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원격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 이용해서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헬프데스크 기능들, 그 다음에 세션 관리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세션을 끊는다든지, 왜냐하면 여기서 PC방에서 붙었어요. 그러면 잠깐 자리를 비웠으면 누가 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1분 내에 어떤 마우스나 키보드 핸들링이 없다라면 세션을 종료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얘도 데스크탑이다 보니까 VM을 주기적으로 리부팅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서버 VM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점점 느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 PC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재부팅을 알림한다든지 강제로 재부팅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접속할 때 이런 기술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접근 통제하는 부분에는 어떤 기술 요소들이 필요한지, 이 화면 캡처 방지랑 요거는 VMware에서도 이제 제공을 하는 기능이라서 서드 파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VMware 쪽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투팩터 인증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감사 로그, 그 다음에 인사 시스템, 밑에 시스템 연동해가지고 회사 내 결제 시스템이든 IP 보안, 관제 시스템, NAS나 OTP, SMTP 이런 것들 연동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VMware에서 물론 스태틱 IP를 줄 수 있는데요. DHCP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또 DHCP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부여할 때 스태틱 IP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VMware 인스턴트 글로는 무조건 DHCP 기반인데 포탈 솔루션을 이용하면 DHCP라고 하더라도 스태틱 IP 부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스태틱 고정 IP 부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형은 어떤 유형들을 제가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VDI 구성 요소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VDI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이게 이제 포탈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신청해서 그러니까 VM이 생성되고 폐기까지의 관리를 포탈이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 연동을 통해서 입사자가 생기면 우리는 업무 VM을 줄 거니까 바로 VM을 만들어, 이것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제 신청 베이스로 하겠다라고 하면 사용자 포탈을 통해서 가상 PC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이 된 이후에 뭐 사용 기간이 존재할 수도 있고 퇴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퇴사되면 VM을 회수할 거고 사용 기간이 만료돼도 VM을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신청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에 대한 신청. 재택근무 신청하면 그때 그 재택에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클립보드에 대한 뭐 통제라든지 파일 주고받는 통제에 대한 신청 이런 것들을 다 신청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그냥 근거가 남는 거죠. 누가 언제 신청해서 언제까지 쓰겠다. 근데 막 이런 제품이 없다라고 하면 관리자가 일일이 다 언제까지 쓸 거야 관리하고 그때 또 권한 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포탈이 다 자동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성이나 변경 이런 신청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가상 PC 만들어주고 쓸 수 있는 상태까지 주게 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사실은 VM을 하나 만드는데 한 30가지의 스텝을 밟아서 VM을 만들거든요. 그런 스텝을 밟지 않고 얘를 통해 가지고 VM을 생성할 수도 있고 CPU 메모리 변경한다든지 뭐 전원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접속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회수 같은 경우는 뭐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퇴사가 됐을 때 뭐 회수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폐기하는 부분. 이제 회수되는 거는 VM을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VM을 삭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필요하면 이제 복원이 되거나 이제 폐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기까지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VDI 포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조치 기능들을 사용자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자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관리자는 별도의 신경 안 하고 뭐 자동화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성되고 회수되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만 좀 해주시면 되는 게 이 제품의 장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 포탈 설명드렸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어플리케이션 가상화가 왜 필요한가 이건 지금 사실 RDSH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RDSH 세션 호스트라는 서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성능 보장이 된다. PC에서 어플리케이션 돌리면 실제 뭐 사례가 그렇습니다. 예에서 어느 회사의 어떤 공정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엑셀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돌리는데 6시간, 7시간씩 걸린대. 본인들이 만든 수식을 하는데 이거를 세션 호스트에서 서버에다 엑셀을 깔아놓고 돌리니까 서버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죠. 더 빠른 자원을 이용하고 하니까 그 시간이 막 200%, 300% 이상 줄어드는 케이스들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 성능 보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거시 앱에 대한 실행하는 것들이나 크로스 플랫폼. 그러니까 사실 iOS 내가 접속 단말이 iOS는 이 접속 단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되는 건 서버 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행되는 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구성 자체가 서버 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웜에 대한 보호가 좀 더 수월하고 사용하기 이런 PC보다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충돌 방지 부분이죠.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했는데 PC에 여러 개 설치하면 충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세션 호스트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한두 개 설치해놓고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격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주고받는 거 다 끊어버리고 실제 데이터 서버에서만 작업해라고 하면은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 작업하고 데이터도 거기에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격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를 빼거나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운영 비용 감소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는 근데 뭐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일관되게 동작을 하고 서버에서 필요하지 않은 뭐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데스크탑보다는 윈도우 서버가 성능상으로도 훨씬 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배포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 어도비 뭐 아니면 뭐 캐드 캠 프로그램을 다 각자 깔아주면 이거 업데이트하고 뭐 새로 설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신 버전 유지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서버에다가 한 군데다 설치하게 되면 걔만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거로 바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데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포탈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아까 얘기한 대로 계정을 만들고 권한 관리하고 어플리케이션 권한 주고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자동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자가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계정 관리에 대한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 권한 관리에 대한 방안이 부재한데 이건 관리자가 해야 되죠. 그거를 결제 통해서 하고 아니면 퇴사자 발생을 회수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웹 UI를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자에게 친숙한 UI를 제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가조치 기능들, 그러니까 관리자가 세션 로그 오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킬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사용자한테 권한을 위임시켜서 사용자가 본인이 실행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킬하거나 로그 오프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포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도 적용 가능 분야를 보면 사실 이제 빅데이터랑 AI용은 하나 묶음으로 봤을 때 실제 뭐 이것도 사례를 보면 뭐 리눅스 서버에 아까 GPU를 패스스루 방식으로 하나씩 물리적으로 다 붙여놓고 그쪽에서 뭐 머신러닝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머신러닝된 결과를 시각화해야 되잖아요. 뭐 그것만 해가지고 되는 거지 시각화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세션 호스트에다 올려가지고 시각화하고 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이런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RDS 세션 호스트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현재 국내에서 그 빅데이터나 AI 쪽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제조사 같은 MES 같은 경우도 이런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라이센스에 대한 회사의 금액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캐드캠 뭐 여러 부서에서 막 구매해서 사용하시는데 그걸 통합으로 사고 통합으로 관리해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하면 사실은 이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라이센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할 수, 이 얘를 이용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서버에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오피스나 이런 것들 가상화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얘도 GPU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도면 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것도 하나 사례인데요. 인터넷 VDR을 주는 게 아니라 VDR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 하나만 게시를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 하나만 게시고 하고 거기서 인터넷을 되게 뚫어놓으면 사용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VDR 쓰지 않고 그냥 브라우저만 통해서 인터넷을 쓰는 거죠. 그렇게만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게시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인하우스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게시해서 사용할 때 이런 것도 이제 패치나 이런 부분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깔려있는 어플리케이션하고 어떤 충돌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 게시할 때 그 다음에 시큐어 VDI 뭐 접속 용도로도 사용할 때 아까 MSTSC나 푸티나 이런 것들을 게시해서 걔를 통해 가지고 안쪽에 있는 서버를 접근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호스티드 앱은 참 장표에는 안 놓긴 했는데 호스티드 앱이라는 건 뭐냐면 VM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VM웨어가 왜 만들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냥 앱 가상화를 쓰면 되는데 왜 이걸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그룹웨어나 회사에서 혹시 자기가 그룹웨어를 쓰고 있는데 그룹웨어에 뭐 DRM도 걸려 있고 뭐 파일 서버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얘네들은 그 멀티 세션이 안 돼. 그 제품 자체들이 뭐 DRM 제품 자체가 멀티 세션이 안 된다는 의미는 윈도우는 하나 사용자가 하나의 계정으로 하나만 들어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션 호스트라는 애는 멀티 사용자가 하나의 서버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웨어나 이렇게 그 싱글 세션만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앱 가상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호스티드 앱으로 하게 되면 데스크탑에다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걔네들을 가상화시키기 때문에 그 싱글 세션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스턴트 클론으로 그룹웨어들을 거기다 깔아놓고 그 VM은 실제 한 100개만 만들어 놓고 쓰시는 분 한 1000명 정도가 최하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그 호스티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서버 가상화 포탈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저희가 그냥 이건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회사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요즘은 이제 호스트들이 이제 CPU나 메모리 이런 것들이 집적도도 높아지고 메모리도 뭐 몇백 기가씩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회사에서 우리 서버 필요해요라고 품위 올리고 서버 구매하고 뭐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데 뭐 짧게는 1개월, 3개월씩 걸린단 말이죠. 그럼 또 갖고 와서 또 렉에 마운트하고 네트워크 작업하고 뭐 하고 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해서 실제로 내가 컴퓨터가 필요한 시간이 뭐 짧게는 한 달, 3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들 가상화 인프라로 요즘 서버들이 좋아지니까 가상화 인프라로 제공을 해주게 되면 사용자가 요청하면 바로 VM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면 관리자는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고 가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중앙에서 바로 가상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물리 서버들 같은 경우는 쉽진 않죠. 별도의 모니터링 제품들이 필요한데 실제 그렇지 않고 요 리소스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과금이 필요하다면 미터링이나 과금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량에 대한 예측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를 했는데 저희는 이번 가상화율을 150% 잡았어. 근데 현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한 140% 쓰고 있다라고 하면 호스트를 좀 추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다음 장애 대응이나 로그 분석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게 되면 이런 장점들을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 구성도를 보면 뭐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하드웨어 깔리게 될 거고 이렇게 그 SDDC의 제품군들이랑 그 관리자 포탈, 사용자 포탈이 깔리게 되면은 그 위에 그래서 가상 서버들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공하는 포탈은 그 유즈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VM을 받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버들을 필요하면 서버에서 관리하고 관제하고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길 때 알람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VM에 대한 사용기간이 개발 서버다 사용기간이 존재하면 회수하고 폐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해 주는 게 저희 그 아이스톤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서버 가상화는 좀 제가 화면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서버 가상화가 다른 쪽에 좀 구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카탈로그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이 아까 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 레드햇을 신청할 거냐, 센트를 신청할 거냐, 뭐 윈도우를 신청할 거냐, 혹은 웹아스를 신청할 거냐 해서 이런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고요. 그 카탈로그를 선택을 하면 그 카탈로그에 따라서 VM이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카탈로그 선택하고 옆에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VM 이름을 본인이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IP를 지정하거나 그 다음에 VM을 여러 개 찍고 싶다라고 하면 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VM을 여러 개 찍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결제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 VM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서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뭐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멀티 V센터를 지원하는데 V센터를 여러 개를 등록을 하면 그 V센터에 대한 인프라 정보들을 바로 수집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혹은 물리 호스트가 더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 정보들을 관리를 포털에서 해요. 근데 저희는 실제 물리 호스트가 들어가면 V센터 통해서 물리 호스트에 대한 정보들 다 게더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포털에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바로 인식을 하는 부분들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 알림 부분인데요. VDI도 마찬가지고 뭐 서버 가상화도 마찬가지로 이런 VMware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SNMP나 이벤트 발생하면 저희 포털에서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운영자에게 알람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임계치를 정의해 놓고 그 임계치가 뭐 몇 번 이상 발생을 하면 뭐 알람을 발생하겠다 이런 룰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관리자한테 뭐 메일이 됐든 SMS가 됐든 이렇게 이벤트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포탈보다 더 좋은 VMware 이제 요즘 아리아인가요? 제품이 이름이 좀 바뀌어서 예전에 VR 오퍼레이션이라는 제품이 아리아 오퍼레이션으로 바뀐 것 같은데 뭐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뭐 그런 아리아라는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쓰신다라고 작은 환경에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이놈을 이용해서도 사실은 장애 알림 같은 경우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은 다 설명드렸고요.